그리고 이제 김용현이가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포고령 작성할 때 윤석열이가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법전을 다 찾아봤다. 네, 이런 맞아요. 또 증언도 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 공범들끼리 떨어놓으니까 이렇게 말이 안 맞기 말이 안 시작하네. 맞죠. 이렇게 그렇죠. 떨어놓으니까. 붙여놓으면 안 돼. 그래서 예. 그래서 김성훈이를 빨리 빼야 돼. 빼내야 된다. 그러네. 그리고 요것도 되게 뭐 좀 지엽적인 웃음 포인트인데요. 차기환 변호사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차기현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가 이게 누구냐면 좀 전에 그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윤석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네. 이 사람이 윤석열의 특검이 태블릿 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그 사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박근혜 쪽? 아니, 아니, 변희재 쪽. 변희재 쪽. 어. 변희재. 변희재 오랜 변호사.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차기환 변호사 전문가가 최강욱 최강구 변호사가 또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입니다. 저하고 박문진 이사를 6년을 같이 했는데 서로 소리 엄청 지르시지 않았어요? 저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그 사건뿐만 아니라 박원순 변호사 아드님이 뭐 병역비리라고 뭐 네. 엑스레이를 바꿔 치웠네 어쩌고 했잖아요. 그것도 저 대리인이야. 아. 노부 쪽에서 저거 할 적에. 박원순 반대쪽 대리. 그 당연하죠. 그럼 박원순 대리인이겠어.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지가 지금 이 변호사의 명예를 걸고 이거는 진실을 확실한다는 거야, 변론을. 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재검을 해가지고 사실로 확인되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에서 물러나야 된다. 나는 내가 여기 변호인직을 사임하겠다. 오. 만약에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인식을 살리고. 변호사 수준의 사람이야. 그다음에 뭐야. 나중에 저기 무슨 그 세모 유병헌 씨라고 왜 도피하다가 저기 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과 저 사람이 또 덕실한 교회 집사야. 일요일 날 가가지고 지가 여기 주차 정리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병헌 씨는 시체 바꿔치기를 했지 저기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같은 이사였던 고영주, 김광동 이런 것들 같은 있었거든. 걔들이 놀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막 그러니까 검찰 경찰을 믿습니까? 시체 바꿔치기 하고도 남으려고 세모가 검찰 경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좀 그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이사님들은 지금 미국이 달에다가 우주선 창조시켰다는 것도 믿겠네 그러면 못 내더라니까 인물이요. 아, 인물이야. 완전 인물이야. 그 정도가 아니야. 환청도더러 환청도. 자기가 아침에 인물이야. 애가 무슨 공항 가려고 그래서 차 태워가지고 공항에 태우고 가는데 인물이야. MBC FM을 틀었는데 네. 거기서 새벽 시간에 계속 운동가요만 틀어주더래. 아. 그래서 그거를 출석한 MBC 간부한테 김재철이 똘마니한테 확인해가지고 엄단하라고 하니까 그 간부걔는 얼마나 반가웠겠어 또. 그래가지고 2달을 찾았어. 없어? 없어. 와가지고 인물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진짜 인물이라니까. 인물이라고. 인물이요. 크림반도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 저기 저게 크림반도. 그래서 크림반도. 그 헌법재판관이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끊어버렸죠. 이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차기환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이야. 형상 기억 종이 얘기하는 사람 있죠. 자동으로 펴지는 종이. 그다음에 또 저기 조대현 변호사라고 저 네. 얘기하면서 울먹이다가 네. 앉아서 졸았다는 사람. 네, 네. 헌법재판관 출신. 이게 다 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헌법재판관 출신. 아까 판사하면서 헌법재판관까지 된 건데 예. 이런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 판사로 임관하고 뭐 이럴 때 나름 성적도 좋은 사람들이야 다.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검사 출신만 이상해진 줄 알았더니 판사 출신도 그런 걸 보고 저도 약간 나도 이상한 줄 알았더니 네. 조대현 변호사도 저기 들어가 있어. 그러네. 조금 네. 위로가 됐어요. 좀 위로가 되고 있어. 그 윤석열이 저런 사람들 다 긁어 모은 거야. 그럼 막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지구 나이가 몇천억 년밖에 안 된다는 놈이 인권위원장이고. 네. 윤석열이 그럼 아까 저 변호사한테 막 툭툭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말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치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저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 공부는 부작용이 심합니다. 아 진짜 심각해. 예. 공부는 부작용이 심해요. 예.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이런 전부가 거는. 아닙니다. 네. 아, 아무튼 차기환 대단하죠. 네. 예, 윤석열이 태블릿 PC 조작했다. 라고 주장하는 그 태블릿 사건. 변희재 대표의 오랜 변호사. 그런데 갑자기 이걸 변호사를 사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박문진 그 이사 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변희재가 얼마나 막 와. 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욕하고 다녔잖아요. 대단합니다. 네.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 반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 무장군인을 투입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럼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설명으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독재를 하려 했다면 사람들 몰래 계엄을 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 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도 모르게 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매수 의혹만 제기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급부라든지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답니다. 이런 주장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결국 변론을 제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과 11일, 13일에 6차, 7차, 8차 변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상황에서 이틀 간격으로 재판받는 건 힘들다며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동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비상 입법기구 설치돼서 계엄 선언했으면 비상 입국기구 설치해서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다 거기서 활동하셨던 거 아닙니까? 말라고 함부로 뱉는 게 아니야. 네?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 그렇게 문제돼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문제돼서 근거 있어? 어디 말을 그따위 하나?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내란에 계속 협조하고 계시는데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아니, 다른 질문은 다 못 들은 척 하다가 비상계엄 입법기구만 나오면 저래 되네요. 저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밖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하긴 했는데 옆에 뒤에 따라오던 어떤 한 여성분이 아마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얘 좀 치워달라고. 얘 좀 치워달라고. 지금 보니까 다 사색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네요.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그 뱉어놓던 말들을 지금 이쁘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내란죄 망에 걸리지 않도록 싹 쳐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안 쳐내는 게 그 계엄 쪽지거든요. 그 계엄 문건에 그 비상 입법기구 설치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 빼지 않으면은 이 계엄은 단순한 경고용이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상 입법기구는 어떤 식으로도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상 입법기구야말로 북한 문란의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이 문서 증거죠. 오늘 유명현 전 장관 증인으로 나옵니다. 어떤 입장이실까요? 끝나고 뭐. 대통령님은 김정은 장관이랑 얘기 나눈 거 있으실까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는 입법기관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대통령 진술이 사흘 만에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김건희 씨가 있죠? 인정하십니까? 계엄이 김건희 씨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설을 그만 쓰시고. 소설입니까? 계속 책임 떠넘기기 하고 거짓말하는 거 변호인들이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씨 개인의 입장입니까? 이따가 말씀을 지난번 변론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시던데요. 계속 거짓말하는 이유는 불법계엄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불법성, 위법성 다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에 차기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도 발끈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표정 관리하면서 잘 웃네요. 예, 간 것 같아요. 내가 날리는데. 지난번처럼 너에게 말리지 않으려고 말리지 않겠다. 이런 그러네요. 거였던 것 같은데 질문들은 다 모대응을 했는데 그 김건희 씨 때문에 결국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소설 쓰지 마세요. 유일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런데 그건 소설이 아니고 검찰이 최근에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직접 신문하나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끝내고.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요. 변호인들이
네? 누구시죠? 이 뉴탐사 권지연 기자입니다. 일단 재판 보세요. 네.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던데 재판 보시라고요. 영장 인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변호인들이 그렇게 지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재판 보시라고요.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최상목 부총리의 준 적 없다는 대통령 입장 그대로실까요? 재판 지켜보세요. 대통령 옆에서 준 사람 정진상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용현 씨가 거짓말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재판 지켜보시라고요. 이미 말을 맞추신 겁니까? 지금 여기 조사하시러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째려보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쫙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봤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왜 화를 그렇게 냈다고 보세요? 오늘 찔려서? 일종의 발작 버튼인데. 오늘 또 거짓말 해야 되는데. 네 말을 맞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 찔러보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왜냐면 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어본 건데. 저는 처음부터 네.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그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말 네. 맞춘 것 같다. 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